한정사 중에서 여러분이 딴 건 몰라도 요거 세 개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관사가 한정사다. 그 다음에 소유격이 한정사다. 그리고 this 대시 한정사다. 왜 요거 세 개는 꼭 기억해 두세요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한정사를 가지고 직접 시험에 나오면 요거 셋 중에 하나거든요. 나머지 some, any, no 이런 것들로 한정사의 연속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묻지는 않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물론 영어 문장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 아셔야 하는 내용이지만 일단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요 정도까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규칙을 마구 외워서 한정사 두 개가 연속하면 틀립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왜 얘네 두 개를 연속하지 않게 되었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쉽거든요. 어려운 말 쓰지 않아도 잘 보니 그는 한 명의 나의 친구이다라는 말은 한국 사람도 쓰지 않아요. 왜 불편할까? 형용사라는 놈은 뒤에 나오는 명사를 한정해서 수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최용규는 유능한 강사이다라고 할 때 유능한이라는 말은 강사를 한정해서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걸 한정한다고 그러는데 형용사는 그중에서도 한정의 기능이 아주 막강한 놈은 아니에요. 아주 일반 형용사는 막강한 놈은 아니지만 얘네들은 다른 명사에 도저히 걸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한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놈입니다. 다시 얘기를 앞으로 돌려서 그래서 결국 얘네도 형용사예요. 결국은 형용사인데 한국말도 잘 보면 형용사를 두 개 연속해서 쓰지는 않아요.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최용규는 유능한 똑똑한 강사이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죠? 유능한 그리고 똑똑한이라고 쓰든지 그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걸 한 방에 합쳐서 유능하고 똑똑한이라는 말로 형용사와 형용사 두 개가 연속하면 의미 전달이 불명확해지니까 얘를 하나로 묶어내는 말을 한국어도 사용을 하죠. 영어도 똑같습니다. 형용사는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뭘 하냐면 명사를 꾸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하기도 하냐면 보충설명어, 보호라는 놈으로 쓰이기도 해요. 자, 이때 명사를 수식하는 놈을 좀 다른 문법 용어로 얘를 어떤 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정적 용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호라는 말은 앞에서 문장 흥분 얘기할 때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저 보호가 우리말로 치자면 형용사가 뭐로 쓰이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가 되죠. pretty 원규 말고 원규 pretty라고 쓸 수 없어서 가운데다가 뭘 집어넣나요? is를 집어넣어서 원규 is pretty라고 쓰게 되면 그때 pretty는 예쁘다라는 서술어처럼 사용이 되게 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서술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형용사의 종류라고 하기는 좀 이상하지만 모양을 좀 만들어 보면 앞에 명사가 있을 때 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는 앞에 단일 형용사가 있기도 하고요. 자, 근데 얘는 두 개의 단어가 연속할 수 있을까? 안 되겠네요. 방금 배웠잖아요. 단어 두 개를 쓰고 싶으면 뭘로 연결을 해서 and 같은 말로 연결을 해서 명사를 꾸미게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구가 오거나 저런 다음 시간에 하고요. 구가 오는 경우는 앞에서 이미 우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라는 말로 앞에 파트 1에 레슨 4에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에서 유닛 1에서 이미 배웠죠. 그게 첫 번째로 형용사가 뭘 데리고 나올 때 전치사구를 데리고 나와서 이 형용사가 이 전치사구에 꾸밈을 받는 말이 되면 즉 이렇게 형용사구가 되면 이 형용사는 뒤로 가셔서 앞에 있는 그 명사를 꾸며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형용사구로 쓰이는 놈이 뭐가 있었냐면 전치사구가 있었죠. 전치사가 있고 그리고 명사가 나타나는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부정사가 있었죠. 부정사가 나타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가 직접 모양이 변화하는 뭐가 있었냐면 ing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ed가 구가 되면 뒤로 가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뒤에서 말이죠. 뒤에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경우인데 자, 뭐 별거 아니지만 간단한 퀴즈 한번 해볼까요? 자, 이 5가지 중에서 명사 앞으로 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죠? 두 개가 있잖아요. 구가 아니고 한 단어로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ing나 ed는 그냥 형용사거든요. 이 분사라고 부르는 놈은 얘는 그냥 형용사여서 여기에 ing나 그 다음에 ed는 이리 가도 되죠. 익혀둡시다. thing이라는 말은 형용사가 뒤로 갑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때 special something이라고 쓰면 얘는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something special이라고 쓰거든요. 위스키 상표죠, 그죠? pretty라는 말이 pretty 원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원규 is pretty가 되기도 해서 명사를 꾸밀 때도 pretty를 쓰고, 그 다음에 보호로 사용을 할 때도 pretty를 쓰는데 가끔씩 어떤 경우가 있냐면 명사를 꾸밀 때는 쓰지만 보호로는 쓰지 않는 형용사, 그 다음에 보호로는 쓰지만 명사를 꾸밀 때는 쓰지 않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는 각각 똑같은 뜻이지만 명사를 꾸밀 때와 그 다음에 보호로 쓰일 때 서로 다른 뭘 쓰는 거냐면 형용사를 쓰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서 그게 우리말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이런 놈들이 차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소위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시험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한정적 용법으로만 사용하는 놈들 중에 1번 어떤 게 있냐면 책에 다 있습니다. ER이나 EN으로 생겨먹은 형용사들은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예요. 얘가 왜 그러냐면 거기다가 표시를 해서 조금 써 넣으셔도 될 것 같네요. 왼쪽에 한정적 용법은 이게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표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ER이나 EN이라는 그 말로 끝나는 놈들은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예요.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겨 먹은 놈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얘들이 어떤 의미를 가져서 그러냐면 우리말에 뭐뭐의, 뭐뭐한이라는 뜻을 가진 말을 영어로 ER이나 EN으로 쓰거든요. 애초에 이렇게 대먹어 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다라는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형용사가 된 겁니다. 됐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 보시면 지금 뭐 있어요? 워든이라고 하면 그래서 얘가 뭐가 됐냐면 나무의라는 말이 된 거예요. 나무의라는 말인데 어떻게 서술어로 쓸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골든 이런 말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황금의라는 형용사에서 얘네들은 이 자리에 뭐 딴 걸 쓸 수 없는 거죠. inner이라고 쓰면 내부의, 그 다음에 out이라는 말에다 er 붙였으니 외부의라는 말이 되어서 er이 붙어 있는 이런 애들도 역시 뭐냐면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 중에는 이제 시험에 그 나오는 놈으로 쓰는 게 있죠. all이나 그 다음에 elder, 그 다음에 뭐 live 같은 단어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살아있는이라는 말은 live라고 쓰거든요. 자, 시험에는 어떤 놈이 잘 나오냐면요.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내거든요. 이 live가 맞겠니? alive가 맞겠니?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얘는 살아있는, 살아있다.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형태도 비슷한 게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는 형용사가 다른 놈들을 시험에 낸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아까 drunk나 drunken 같은 건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놈들이 시험에 잘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only 같은 애는 한정적 용법으로만 사용하지만 이런 애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 마지막에 right하고 left가 있는데 말이죠. right하고 left는 오른쪽 왼쪽이라는 말로 쓰일 때는 뭐라고 쓰냐면 한정적 용법으로 쓰지만 right이라는 말이 네가 오라라는 말로 쓸 때는 you are right이라고 서술적 용법으로도 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옳다라는 뜻일 때는 서술적 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소위 한정적 용법으로 쓰면 틀리는 거죠. 자, 첫 번째 어떤 놈이 있냐면 여러분 책에 적혀 있는 것처럼 A로 시작하는 이런 형용사들은 특히나 A 뒤에 있는 단어가 뭐로 붙어 있는 거냐면 완전한 단어가 주로 뒤에 붙어 있는 경우는 얘는 무조건 서술적 용법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 자체로 요놈의 의미가 뭐뭐 하다라는 풀리는 의미의 말을 가지고 있어서 쟤는 저 말이 붙어버리면 그 명사를 꾸미는 말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잠들어 있다라는 asleep이라는 단어는 잠들어 있다라는 말이 되어서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쪽으로 가다라는 to의 의미를 가지는 접두사거든요. 그래서 잠이 들다라는 이런 의미로 잠드는 쪽으로 가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여서 얘는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지를 않는 겁니다. 거기 뭐 여러 가지 예가 있는 것처럼 좀 전에 얘기 드린 alive라는 단어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 붙어 있죠. 그 다음에 외롭다, 혼자 있다라는 말에 alone 같은 거 이런 놈들이
주위에서 기억을 하실 놈들이고 시험에도 잘 나오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예를 들어 시험에 나오면 얘는 뭘로 쓸 거냐면 sleeping하고 asleep 중에 고르라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얘는 live하고 alive 중에 고르라고 나올 거고요. 얘는 lonely하고 alive 중에 고르라고 나올 거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얘네는 뭘로만 쓰는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는 놈이라는 얘기죠. lonely라는 말은 서술적 용법으로 쓰지 않아요. 얘는 lonely night, 외로운 밤 이렇게 한정적 용법으로만 사용하고 외롭다라는 말은 서술적 용법으로 이렇게 쓰이는 거여서 이 아래쪽에 이렇게 서로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의 쌍이 될 수 있는 놈들은 특히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제가 왜 지웠냐면 얘는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는 형용사가 아니라 얘는 뭐냐면 현재 분사여서 문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자칫 여러분이 스니핑이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라고 착각할까 봐 제가 지금 지운 겁니다. 거기 나오는 놈들도 마찬가지죠. 거기 alike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ashamed나 alert나 awake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like도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alike는 이미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수능에 이미 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얘는 이렇게 뭐뭐와 닮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얘는 뭐뭘 닮은 뭐뭐처럼이라는 형용사로 쓰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는 뭐 여러분 책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동안 쭉 영어 공부하면서 이렇게 외운 수거들이 있을 거예요. 비형용사 전치사라고 이 형태를 써주시면서 수거 외워라고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게 있을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두려워요 같은 be afraid of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be sure with 이렇게 외우잖아요. with가 아니죠. be sure of 이렇게 외우죠.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be able to 같은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지하게 많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외웠던 것들. 그래서 거기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뭐 적어 놓고 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뭘 알다라는 be aware of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자리에 있는 얘네들은요. 전부 뭐로만 쓰이는 거냐면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로만 쓰고 그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로 쓸 수 없습니다. 얘가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이거 지금 하는 얘기는 모르셔도 되는데 조금만 한 수준 있게 가르쳐 드리면 이때 비형용사는 사실은 합쳐서 뭐로 쓰이고 있는 거냐면 동사처럼 쓰이고 있죠. 이게 차이입니다. 그냥 일반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하고 be sleeping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그죠? 조금 달라서 얘는 두려워하다, 그 다음에 확신하다, 알다라는 같이 하나의 동사처럼 쓰이고 있는 얘네들은 뭐로 할 수 없는 거냐면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